이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은 전 산업에 걸쳐서 모든 산업에 영향력을 끼치고 노동시장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그 어디까지도 침투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시황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관련된 기업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종목들 제가 브리핑해 드리기도 하고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주식들을 또 이제 소개해 드리거나 혹은 좀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추천주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눈에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꼭 그걸 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거나 혹은 이제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어찌 됐건 제가 이 주식이라는 업계에서 꽤나 오랜 시간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의 인사이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감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제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애초에 원래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의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급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런 차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 이걸 사야 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이 난 것이지 뭐 제 덕분에 수익이 났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못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사 이 주식일에 100%라는 게 없잖아요. 손실이 날 때도 있고 결국 사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무조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제대로 된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실력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이상한 종목, 이상한 기업, 위험한 매매, 뭐 도박 같은 투자 이런 걸 하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자리고 계속 도박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울타리를 쳐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투자를 고려하시라, 이 안에서 차라리 매수할 거면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 그 안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측하는 게 다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지 그게 꼭 맞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정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앞에가 조금 길었는데요. 혹시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최근에 계셔서 이게 추천주 주는 채널인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준비해온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황을 꼭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이슈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미국의 작년 12월 구인 규모가 760만 건으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설 연휴 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3% 정도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시장까지 악화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노동시장까지 악화되고 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 뒤의 흐름은 예측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미국 역시도 이제는 불경기의 여파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연준이 이 물가를 명분으로 들면서 계속 금리를 천천히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들고 있는 게 물가를 올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게 관세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한 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이걸 가지고 관세 전쟁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계속 한바탕 붙어보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업을 논할 때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우린 조급하지 않아. 야, 중국 니네가 급하지 우리가 급하냐? 니네 안 오면은 그냥 관세 때려버릴 건데 미국은 안 급해. 뭐 한번 붙을 거면 붙던가. 누가 먼저 베끼드나 한번 내기 해볼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고, 중국 역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대미 보복관세 부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또 이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사업가다운 면모예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면 중국한테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협상할 때. 그러니까 아주 느긋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관세라는 것은 사실상 협상 카드지, 이걸 가지고 진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막 진짜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유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1불이 깨지는 모습도 간밤에 보여줬어요. 그럼 이 하방 추세를 염두에 봤을 때는 이젠 70불이 다시 또 깨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오를 줄 알았던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겠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불경기까지 닥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불경기가 미국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배길 수 있을까? 심지어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국면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 안에서 불경기를 여파로 한 시장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예상이 무조건 맞으리란 법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증시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금세 회복하다 보니 잠깐 그냥 흔들기였나 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증시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나스닥이나 S&P도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무난하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뭐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공격적으로 해보자. 아닙니다. 50% 정도의 현금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불경기가 파다하게 미국까지 퍼지기 시작할 때는 기준금리 인하를 매우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때는 사실상 이제 증시가 좀 쇼크를 받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현금을 써야 되는 거지, 지금같이 무난하게 잔잔바리로 흔들기를 하고 있거나 살짝 빠졌다 또 올라가고 이럴 때는 현금을 소진하시면 결코 안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잘 나고 있으면 50% 정도 물량으로만 재미를 잘 보시면 되겠다 조언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는 1순위로 역시나 로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로봇도 가두리로 울타리를 쳐드렸습니다. 이 안에서만 보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었던 하이젠 RNM은 연일 신고가를 쓰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 정지됐고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오늘도 또 신고가 썼습니다. 제가 계속 이때도 계속해서 아직 안 높다, 더 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아직 시총이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7조가 안 돼요. 제가 2차전지 배터리보다 로봇의 산업 파급력이 최소 10배 이상 뛰어나다, 그리고 엄청난 성장성을 가져올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는 자동차라는 한 카테고리에서 혁신을 가져왔지만 로봇은 전 산업에 걸쳐서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노동시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리슈어링 정책을 쓰면서 기업들 그리고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무서워서 뭐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짓는다곤 하지만 이게 미국 지금 임금을 생각하면 사실 이게 마진이 남질 않습니다. 노동력 싼 데서 만들어서 팔아야 그게 남는 거지.
미국같이 이제 사람 쓰기 무서운 임금 높은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마진이 안 남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저는 스마트 팩토리로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지 않고 공장을 자동으로 돌리는 이런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고용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대표격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그래서 지금 삼성과의 협업 그리고 삼성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 로봇이 사업을 구축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기대감이 오고 있는 만큼 로봇에서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 못하면 로봇이 전체적으로 못 갑니다. 결국 로봇이 가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신고가를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대장주는 이게 높을까요? 낮을까요? 앞으로 로봇이 더 간다고 믿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더 간다고 믿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의 10배 파급력을 그리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혁신, 저는 거의 4차 산업혁명 가장 핵심이 전 로봇과 AI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수십조로 주가가 막 50조, 60조, 70조, 80조까지 막 주가가 올라갔던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라고 하는 시총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7조가 안 됩니다. 예, 뭐 10배는 고사하고 5배는 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이 나오면 땡큐라고 생각하면서 사면 되고 지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정이 분명히 중간에 한번 크게 쭉 미끄러지는 구간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때 본격적으로 담으시고 소액이라도 담아 놓으시는 게 좋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전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로메카, 로보티즈, 삼성의 이제 레인보우가 있다면 LG의 로보티즈입니다. 꼭 보시고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가는 게 SPG예요. 그래서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담된 다음에 SPG도 늦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고영 말씀드렸죠. 의료 AI 그리고 이제 로봇 분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계속 신고가 씁니다. 오늘도 신고가 쓰고 있어요. 고영. 로봇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조정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고점을 뚫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은 뭐 그동안 안 가던 이런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간 종목들 사야지 뭐 에브리봇 들 간 종목들 길게 보면 이런 애들이 훨씬 가 있을 겁니다. 뭐 고영, SPG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NM, 뉴로메카,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길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훨씬 많이 가 있을 거예요. 뭐 SP 시스템즈,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보면 이 기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선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익절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조선으로 재미 많이 보셨잖아요. 슬슬 이제 분할 매도하고 수익도 좀 챙기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작살나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하시는 분 있었는데 여전히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 좋게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현대건설도 올라가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서서히 건설이나 이런 쪽까지 파급력이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미국까지 갔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그 과정 안에서 인프라 정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재건, 남북 경협 갖가지로요. 건설 쪽까지 분명히 수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핵심 수혜를 받는 게 또 건설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HTC, 현대산업개발, 공격적으로 본다면 서희건설이나 국보디자인도 말씀드렸죠. 지금이야 주가 떨어지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한항공은 길게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제약바이오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소 130만 원은 간다. 알테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근처까지 간다. 이제 시총이 20조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총 50조는 가야 된다고 봐요. 최소 2.5배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 원, 40만 원 안 되는데 저는 뭐 100만 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결국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작살나도 엄청 많이 올라서 겁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간 대장주가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죠. 이러니까 대장주를 찍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다고 겁내지 말고.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이걸 주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리가캠 요 정도까지 이런 게 이제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종목들을 곁가지로 넣는 거예요. 예,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장주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쪽도 서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준비는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뭐 건설기계나 건설 쪽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작되고 불경기가 만연해지면 재정 적자를 유도하면서 인프라 체계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들 중후장대 산업들이 순환매를 돌 거니까 그 점을 기대하시면서 트럼프 정권 이후에 본격적인 흐름을 눈여겨보시라 조언 드릴게요. 하지만 가장 폭발적인 혁신은 역시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로봇주 강조드리고 로봇주 지금 겨우 시작하는 단계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2차 전지는 자동차에서에만 한 가지 혁신이 이루어졌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은 전 산업에 걸쳐서 모든 산업에 영향력을 끼치고 노동시장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그 어디까지도 침투할 겁니다. 로봇의 혁신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믿는다면 2차 전지에 저는 최소 10배 파급력을 보고 있고 2차 전지가 100조를 넘봤다면 대장주들이 지금 현재 로봇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넘보고 있죠? 10조도 되지 않습니다. 5조를 겨우 넘어서고 있어요. 10배는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로봇주 눈여겨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시황이라든지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멘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 정보, 기사 여기에 모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하단에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비밀번호도 없고 무료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고 도움 받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벌써 이제 구독자가 4만 명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4만 명이 되면은 감사의 의미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리포트 자료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역시 남겨드릴 거니까 꼭 텔레그램 방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이 채널에 여기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여러분들 알람 받으셔가지고 리포트 나가니까 꼭 알람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방도 입장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조금만 시간 내셔가지고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조사해가지고 자료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